당장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건 성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착함이라고 착각해온 태도의 실체를 직시하라는 요구입니다. 세상은 결코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존중하는 것은 분명한 경계와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고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함을 삼키며 살아왔다면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삶이니까 마음은 편안해졌습니까?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늘 피곤하고 억울하고 말 못할 분노가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착해서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애써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착함과 나약함은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착함은 선택이고 나약함은 회피입니다. 착한 사람은 필요할 때 거절할 수 있고 나약한 사람은 언제나 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도록 참아라, 좋게 좋게 넘어가라, 어른답게 양보하라는 말이 미덕처럼 교육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타인의 눈빛 하나에 맡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품격을 이야기하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관계에 삼켜져서는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잃은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파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착함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착함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 주길 바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은 곧 권리로 착각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얼굴로 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인격을 키워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욕심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미덕이라고 믿는 당신의 사고 방식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거절할 상황이 오면 심장이 먼저 움츠러들고 입에서는 자동으로 괜찮아요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까?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한 발짝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깊어진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텅 빈 내면입니까? 김영석 교수는 노년에 대해 말하며 가장 비극적인 노년은 가난이 아니라 자기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아주다 끝나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슬픈 결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와 공허함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오래 걸어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는 한 당신의 착함은 계속해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이제는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배려도 인격도 선함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곳에 뿌리를 둔 감정, 바로 버려질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신은 거절하는 순간 상대가 등을 돌릴 것만 같고 그 관계가 끊어질 것만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함을 느끼면서도 입을 다물고 억울함을 삼키면서도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며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고 어느새 당신은 스스로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참는 아이가 어른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경험은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순종하면 사랑받는다는 잘못된 공식이 무의식에 새겨진 것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 공식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경보음이 울립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다시 잘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으로 의존을 꼽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만 관계에 매달리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관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매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림은 결코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하나의 심리적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철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도덕적이라고 믿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이 당연하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유 없는 분노와 허무가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눌린 자는 반드시 다른 형태로 신호를 보냅니다. 무기력, 분노, 우울, 신체 통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로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까?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도덕은 자기 존엄 위에 세워질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짓밟으면서 지키는 도덕은 미덕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고독의 실체도 사실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많은 관계는 당신이 버텨서 유지된 관계이지 서로를 존중해서 유지된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면 상당수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정말로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유기불안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이지만 이제는 당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의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이 아닙니다. 거절은 왜곡된 관계를 정리하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감옥 안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해서 사랑받아온 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당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절하지 못한 인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참아서 관계를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관계가 과연 당신을 지켜 주었는지는 끝내 묻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는 억지로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체력도 있고 회복력도 있으며 아직은 기회가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참을 체력도 다시 시작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밀도입니다. 현실의 사례를 보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많이 겪는 감정은 외로움과 허탈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 주던 시절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다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는 순간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것은 배신이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희생으로 유지하면 그 관계는 희생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며 함께 늙을 수 없는 관계는 애초에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의 유용함으로 이어진 인연은 늙음 앞에서 너무 쉽게 증발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애써 부정합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붙잡지 않으면 혼자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은 고독으로 향하게 됩니다. 진짜 고독은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데이터 역시 이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장년기 우울과 분노, 이른바 화병의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보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자기 주장이 약하고 평생 타인에게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노년의 정서적 소진이 크다는 분석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참아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몸과 마음 깊숙이 쌓여 있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한꺼번에 터질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독은 사실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고 불편함을 말할 수 없고 늘 좋은 사람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고립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존엄은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기 목소리가 없다면 그 삶은 텅 빈 군중 속의 고독일 뿐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이 무조건 양보하고 헌신했을 때 세상은 당신에게 보답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선함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시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계를 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도록 학습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왜곡된 자기 인식이 노년에 이르러 깊은 허무로 돌아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비참한 결말을 피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거절은 공격이 아닙니다. 냉정함도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선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침범인지 명확히 알리는 최소한의 표식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삶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방비한 사람은 반드시 상처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핵심 원리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는 분산되는 순간 힘을 잃고 집중되는 순간 현실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려는 태도는 선함이 아니라 에너지의 자살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마치 무한한 것처럼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자신을 위해 쓸 힘이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관리 실패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자유를 설명하며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절은 바로 이 힘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이 정해준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해 끌려다녔던 수많은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부재가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거절은 선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요청이 아니라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다루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신호를 읽어냅니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분위기와 태도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밀어도 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파동을 내보내면 그 파동에 공명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습니다. 요구하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파동을 내보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불편함과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존중과 거리감이 자리 잡습니다. 거절은 비움입니다. 쓸데없는 부탁, 의미 없는 관계,
죄책감으로 유지되던 약속들을 비워내는 행위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행복 조건으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거절은 내려놓음의 기술입니다. 산 것을 거절해야 비싼 것이 들어옵니다. 가짜 인연을 거절해야 진짜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감정론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거절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거절은 그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폭력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세워진 구조를 드러내는 진실의 도구입니다. 이제 분명히 하십시오. 경계선을 세우지 않는 삶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식당할 뿐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세우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아무나 드나드는 마당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공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거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삶으로는 옮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변했다, 독해졌다, 예전 같지 않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흔들리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이 늙을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성에 지배당하기 쉽고 익숙한 고통을 새로운 자유보다 안전하다고 착각한다고 말입니다. 거절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 불안,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고, 방식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함을 견디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의 요구와 감정으로 주변이 시끄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절을 시작하면 가짜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며 잠시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리입니다. 왕의 공간에서 잡상인이 빠져나간 뒤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진짜 귀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통과한 후 삶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탁이 줄어들고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단호한 태도는 전달됩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만난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절의 명수였습니다. 목표와 무관한 일에는 단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함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고 리더로 만들었으며 존경받게 했습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존엄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거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절을 할수록 당신의 예는 귀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긍정이었지만 이제는 선택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당신의 침묵을 의식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태도의 축적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이제 거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평온한 얼굴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생은 누구보다 품위 있게,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던 모든 것의 작별을 고하고 당신을 빛나게 할 것만 선택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당신이 되었습니다.